전처가 쫓겨나서 말똥을 치우고 있다며. 아니잖아. 이게 아니야. 난 끝났어! 이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꺼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말똥 냄새가 너무 나요. 알잖아. 내가 비위가 약하다는 걸.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혁은 조수석에 앉은 약혼녀 한지우를 힐끗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렌트한 벤츠 최신형 SUV는 제주 해안도로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창밖 풍경을 배경 삼아 셀카를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주 민혁이 사준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오빠, 여기 정말 예쁘다.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지우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가볍게 쥐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 근데 지우야,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알지? 민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알죠. 오빠 전처가 운영한다는 말 목장이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어떤 분이길래 오빠 같은 분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했을까? 지우의 말에 민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가에 오만함이 서렸어요. 서윤아,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 집안일이나 하고 아들이나 키우던 그런 사람이지. 내가 사업 키우는 동안 뒤에서 보조나 하던 거야. 민혁은 마치 지난 일을 회상하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처를 향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기생하다가 이혼하고는 제주까지 내려와서 말이나 키운다잖아. 참 딱하지 않아? 50 넘은 나이에 말똥이나 치우면서 살 텐데. 지우는 민혁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팔을 살짝 잡으며 교태를 부렸어요. 역시 오빠는 안목이 있으셔. 그런 평범한 사람 대신 저 같은 커리어 우먼을 선택하셨잖아요. 전 오빠한테 도움이 되는 여자가 될 거예요. 민혁은 지우의 말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지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들의 대화 속에는 서윤아를 향한 우월감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고 알렸어요. 민혁은 속도를 줄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목장 펜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주 윤화목장 -YONA 호스 세러피 리조트라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적힌 세련된 간판이었습니다. 민혁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저게 뭐야? 민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우도 놀란 표정으로 간판을 바라봤어요. 차는 목장 입구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풍경을 본 순간 민혁과 지우는 동시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주차장에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고급 수입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형 관광버스 세대가 한쪽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주차 공간을 찾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민혁은 겨우 구석진 자리 하나를 찾아 차를 세웠어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 젊은 커플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목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혁은 지우를 힐끗 보았습니다. 지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안내센터가 있었고 그 옆으로 카페와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는 넓은 실내 승마장이 보였어요. 최신식 시설에 LED 조명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안내센터 벽면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기업상, 한국관광공사 추천명소, 글로벌 홀스테라피 협회 인증센터 같은 문구들이 민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혁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상상했던 초라한 시골 목장이 아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고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는데요.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직원은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은 주말이라 거의 풀로 찼는데. 잠깐만요. 체험 프로그램 자리가 2개 남았네요. 기본 승마 체험은 1인당 15만 원이고요. 프리미엄 홀스테라피 코스는 35만 원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15만 원? 35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윤아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특별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건 1인당 50만 원이고 현재 대기가 석 달 정도 됩니다. 직원의 말에 민혁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지우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경만 좀 할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카페와 레스토랑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야외 목장 구경도 가능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민혁과 지우는 안내센터를 벗어나 목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민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윤아가 만든 곳인가? 5년 전 자신에게 위자료 5억만 받고 조용히 떠났던 그 여자가 야외로 나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드넓은 목장에는 수십 마리의 말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승마 체험을 하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말먹이를 주는 법을 가르치는 직원들, 전문적인 승마복을 입고 말을 타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 멀리 언덕 위에는 고급스러운 펜션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민혁은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혁과 지우는 목장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북유럽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 목장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에는 말과 자연을 테마로 한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민혁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다가 가격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메리카노가 8,000원, 케이크 한 조각이 12,000원이었어요. 서울 강남 카페 수준의 가격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예요? 제주 시골 목장 카페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혁은 대답 대신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해야 했어요.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민혁은 주변 테이블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윤아 대표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불과 5년 만에 여기까지 키우셨대요. 여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혼하시고 5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연매출이 200억이 넘는다더군. 정말 대단한 분이야.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억? 연매출이? 그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부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홀스테라피 협회 이사시잖아요. 이번에 유럽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던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시니까. 여자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남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자폐 치료 때문에 석 달 대기했잖아. 그래도 윤아 대표님 프로그램 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 민혁은 커피잔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지우도 불편한 표정으로 민혁을 쳐다봤어요. 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민혁이 고개를 돌려보니 승마복을 입은 여성이 직원 2명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윤아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전처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민혁의 기억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년 전 윤아는 항상 단정한 원피스나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목소리도 작았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윤아는 달랐습니다. 짧게 자른 쇼컷 머리는 활동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승마복 차림의 그녀는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생기가 넘쳤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어요. 윤아는 직원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페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민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지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강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웬일이세요? 윤아의 목소리는 밝고 차분했습니다. 옛날처럼 떨리거나 주눅든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민혁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민혁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아, 윤아 씨. 제주 여행 왔다가 들렀어요. 사업이 잘 되나 보네요. 민혁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소문 들으셨겠지만 연매출이 20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제주도 우수기업상도 받았어요. 글로벌 홀스테라피 협회 이사직도 맡고 있고요. 윤아는 자랑하는 것도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투였습니다. 민혁은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지우를 힐끗 보니 지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아는 지우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새 여자분이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아의 손은 굳은 살이 배어 있었지만 악수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어요. 아, 네. 한지우라고 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윤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민혁을 봤어요. 구경 천천히 하세요. 아, 그리고 카페 음료는 제가 계산할게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정도는 대접해야죠. 윤아는 직원에게 손짓을 하더니 뭔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혁을 향해 말했어요.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오후에 VIP 손님들 오시거든요. 편히 구경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나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유유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당당한 어깨선. 5년 전에 그 소심하고 조용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빠, 저 사람 정말 오빠 전처 맞아요? 진짜 연매출 200억이에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서유나 제주 말목장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뉴스 기사, 블로그 후기, 유튜브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뉴스 기사들을 클릭했습니다. 이혼 후 5년 맨손으로 200억 기업 일군 여성 최고 경영자. 서유나 대표, 장애아동 무료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공헌상 수상. 제주 관광 1번지로 떠오른 유나 목장. 연간 방문객 50만 명 돌파.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민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지우도 민혁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비서실장 박철수였습니다. 민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 주말에는 연락하지 않는 박철수가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실장?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철수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주도야. 무슨 일인데? 민혁이 묻자 박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300억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납니다. 민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300억? 부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철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300억?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지우도 놀란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회장님,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고급 외제차 5대 교체하신 것, 해외여행비, 골프장 접대비, 그리고 박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혁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지우 씨에게 쓰신 돈만 30억입니다. 명품 가방, 보석,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잖아요. 민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우를 힐끗 보니 지우도 창백한 얼굴로 민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 실장, 방법이 없나? 다른 은행은?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신용등급이 바닥입니다. 어느 은행도 대출해주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당장 서울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회사 부도 300억, 5년간 낭비한 돈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전처가 1군 200억 매출의 목장. 민혁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유나가 말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햇살을 받으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서울로 돌아온 민혁은 회사로 직행했습니다.
주말 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박철수가 회의실에서 각종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박철수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민혁은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박철수는 정리된 자료를 민혁 앞에 놓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박철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혁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총 부채 800억 원, 현금 보유액 12억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아야 할 대출 300억 원, 담보 가능한 자산은 거의 없었어요. 회사 건물도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난 5년간의 지출 내역이 나왔어요. 외제차 구입비 15억 원, 골프장 회원권 8억 원, 해외여행비 6억 원, 그리고 한지우 관련 지출이 30억 원,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쇼핑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료를 덮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민혁은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봤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박 실장, 자네는 나랑 20년을 함께 했잖아. 방법이 정말 없나? 민혁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담겼습니다.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제가 20년간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서윤아 여사님 계실 때는 회사가 탄탄했어요. 여사님께서 회장님을 잘 보좌 하셨고 실무진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신 후 5년간 회장님은 회사 경영에 소홀하셨어요. 박철수의 말에 민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중에 도움을 청하실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허세를 부리며 살아온 탓에 진정한 친구나 동료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장인 서장훈이었습니다. 유나의 아버지인 서장훈은 과거 중소건설사를 운영했었어요. 민혁이 사업을 시작할 때 미천을 대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민혁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께 연락해봐야겠어. 박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장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서장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장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혁은 목이 메었어요. 장인어른, 저 민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장훈이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가? 5년 만에 전화하는 이유가 뭔가? 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자존심을 구겨넣고 말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300억만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장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 기억나나? 5년 전 내 딸 유나를 이혼할 때 자네가 뭐라고 했는지. 위자료 5억 원만 던져주고는 쫓아냈지. 25년간 자네 뒷바라지한 유나를 말이야. 서장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뭐라 했어?
장인어른 사업은 다 제가 키운 겁니다. 이젠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말했잖아. 그럼 이제 자네 혼자 알아서 해. 내가 왜 도와줘야 하나? 서장훈이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쥔 채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약혼녀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우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 민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커피잔을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사실은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이번 주까지 300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끝이야.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부도요? 그럼 오빠 재산은요? 지우의 첫 질문이 재산이었습니다.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산? 다 날아갈 거야. 회사 건물도 담보 잡혀 있고 빚만 800억이야. 내 개인 재산도 거의 없어. 민혁이 말을 마치자 지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어요. 오빠, 죄송한데요. 저 시간 없어요. 나이가 38이에요. 이제 와서 부도난 남자랑 결혼할 순 없어요. 지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봤어요. 지우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약혼 반지도. 민혁이 말하기도 전에 지우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더니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전 오빠 재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오빠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빚뿐이잖아요. 지우는 차갑게 말을 던지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약혼 반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명예회장 정상무는 3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혁이에요. 정상무는 고개를 돌려 민혁을 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인식의 빛이 없었어요. 당신 누구시오? 정상문이 물었습니다. 민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버지, 아들 민혁이에요. 회사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민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문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 우리 회사는 며느리 유나가 잘 관리하고 있소. 유나는 어디 갔소? 오늘 안 오나? 정상문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며느리 유나는 기억하면서 아들인 자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도 약혼녀도 심지어 아버지까지 모두 잃었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철수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은행 관계자들과 미팅 있습니다. 마지막 협상입니다. 꼭 오셔야 해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내일 보세. 전화를 끊고 민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유나와 이혼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유나는 조용히 말했었죠. 당신 잘 살기 바랍니다. 그때 민혁은 속으로 비웃었었습니다. 5억 받고 만족하는 바보 같은 여자.
하지만 지금 바보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은행과의 협상은 참담하게 끝났습니다. 은행 측은 단호했어요. 300억 원을 금요일까지 갚지 못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은행을 나왔어요. 회사로 돌아온 민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한때는 이 전망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직원들한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박철수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되돌아봤어요. 유나와 이혼한 후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고급 외제차를 사고 골프장을 드나들며 젊은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회사 경영은 박철수에게 맡기고 자신은 향락에 빠져 살았어요. 반면 유나는 제주도에서 말똥을 치우며 5년간 악착같이 일했을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며 지금의 성공을 일궈냈어요. 연매출 200억, 직원 80명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았어요. 유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다음 날 새벽 민혁은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침 일찍 제주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렸어요. 그리고 유나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장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방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혁은 안내센터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유나 대표님 계신가요? 직원은 민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무실에 계십니다. 예약하고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뵐 일이 있어서요. 강민혁이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어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들어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어요. 2층 사무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문패에는 대표이사 서윤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영서적과 말 관련 전문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민혁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회장님. 앉으시죠. 유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의자에 앉았어요. 유나는 차를 따라 민혁 앞에 놓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유나야. 아니, 유나 대표님. 제가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민혁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도움이요? 무슨 도움 말씀이신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자존심을 구겨넣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300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자 많이 드릴게요. 아니면 회사 지분도 드리겠습니다. 민혁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대성산업 현황 알고 있어요. 총 부채 800억, 현금 보유액 12억, 이번 주 금요일까지 300억 상환. 맞죠? 유나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나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민혁 앞에 놓았습니다. 3개월 전에 조사했어요. 회장님 회사 상황. 민혁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대성산업의 재무제표, 부채 현황, 지출 내역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한지우에게 쓴 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걸 조사했습니까? 민혁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 태준이가 아버지 회사 상황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 회사는 300억을 메워도 6개월 후에 또 위기가 와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유나의 말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회사 경영은 소홀히 하시고 허세와 향락에만 빠지셨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의 자질 문제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민혁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전면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임원 절반 교체, 비용 30% 절감, 그리고 유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물러나시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해요. 그래야 회사가 삽니다. 유나의 말에 민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라고? 자신이 일군 회사에서? 내가 물러나라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이 계시는 한 회사는 정상화될 수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유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나 대표님은 나한테 복수하는 겁니까?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요? 아니에요. 전 회장님한테 관심 없어요. 다만 제 아들 태준이의 아버지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태준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유나의 말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회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여기 제 목장에 와서 일하세요. 마부로. 월급은 250만 원 드릴게요. 숙소와 식사는 제공하고요. 6개월간 성실하게 일하시면 그때 회사 인수권을 논의하죠. 유나의 제안에 민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마부로 고용하겠다고? 나를 마부로요? 민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년 전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너는 집안일이나 해. 사업은 남자들이 하는 거야. 기억나세요? 이제 회장님 차례예요. 일이 사람을 만듭니다. 6개월간 말똥 치우고 사료 주고 청소하세요. 그러면 회장님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유나의 말에 민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유나 대표님, 당신이 감히 나를. 민혁이 소리치려는 순간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자존심 지키고 부도나서 신용불량자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든지 24시간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연락 주세요.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할 말을 잃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사무실을 나온 민혁은 목장을 빠져나와 근처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주 바다는 잔잔했지만 민혁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는 바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마부가 되라고? 자신에게? 한때 3천억 매출의 회사를 이끌던 회장에게 말똥을 치우라고? 민혁은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쳤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철수였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은행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민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실장, 미안하네. 자네한테 월급도 못 줘서. 민혁의 말에 박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서윤아 여사님께서 계실 때가 그리워요. 그때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갔어요. 여사님은 직원들 하나하나 챙기시고 회계도 투명하게 관리하셨죠. 회장님은 그저 사업만 하시면 됐어요. 박철수의 말에 민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혼하신 후 회장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회사는 안 보시고 골프장만 다니시고 젊은 여자한테 돈 쓰시고 전 그게 안타까웠어요. 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만 드릴게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지금 회장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쥔 채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제주 시내의 허름한 모텔에 묵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아내, 아들, 신용,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까지. 새벽 5시 민혁은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유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고 자존심을 지킬 여유도 없었어요. 민혁은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근 몇 시입니까? 잠시 후 유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6시. 작업복은 제공합니다. 환영해요, 강민혁 마부님. 민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6시 정각, 민혁은 유나 목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유나가 작업복을 들고 나와 있었어요. 오셨네요. 이거 입으세요. 사이즈는 맞을 거예요. 유나가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민혁은 작업복을 받아들었어요. 남색 작업복에는 유나 목장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민혁을 보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어울리네요. 따라오세요. 유나는 민혁을 마구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마구간에는 수십 마리의 말들이 있었어요. 유나는 한 마리 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녀석 이름은 새출발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산 말 중 하나죠. 순하고 착해요. 첫 업무는 이 녀석 산책시키기예요. 유나가 말 고삐를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고삐를 잡았어요. 말은 크고 온순한 눈으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우면 천천히 하세요. 말은 사람 마음을 읽어요. 긴장하면 말도 긴장하죠. 유나가 조언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끌고 마구간 밖으로 나갔어요. 초원으로 나가자 제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말은 천천히 걸으며 풀을 뜯었습니다.
민혁은 말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무언가를 쫓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저 말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어요. 1시간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마구간 청소 시작할게요. 따라오세요. 유나는 민혁에게 삽과 수레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똥을 치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민혁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골프채를 휘두르던 손으로 이제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 민혁은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직원들은 신임 마부인 민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가 유나의 전남편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형님, 오늘 첫날이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젊은 직원 하나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힘들긴 한데 할만합니다. 민혁이 대답하자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일 정말 좋아요. 유나 대표님께서 직원들 진짜 잘 챙겨주세요. 급여도 정확하게 주시고 복지도 좋고요. 전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직원의 말에 민혁은 속으로 뭔가 찌릿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대성산업 직원들을 얼마나 챙겼을까요? 급여도 밀리고 복지는 엉망이었어요. 오후에는 사료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들은 저마다 다른 식성과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나는 각 말의 특성을 세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민혁은 열심히 메모했어요. 저녁 무렵 유나가 민혁을 불렀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도 6시 출근이에요. 숙소는 저쪽 건물 2층이고요. 저녁은 식당에서 드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민혁을 봤습니다. 회장님, 아니 민혁 씨. 오늘 잘하셨어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유나의 말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숙소로 돌아온 민혁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일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박철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회장님,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습니다. 금요일까지 300억 입금 안 되면 법적 절차 진행합니다. 회장님 결정 존중하겠습니다. 민혁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말들을 돌봤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굴욕적으로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말들은 민혁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새출발이는 민혁을 보면 반갑게 다가왔어요. 민혁도 새출발이를 쓰다듬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은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었어요. 자폐 아동 5명이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유나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천천히 말 등에 올라가 볼까요? 무섭지 않아요. 말은 우리 친구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 하나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을 바라봤어요. 유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말 이름은 희망이에요. 아주 착하고 순한 친구죠. 손으로 쓰다듬어 볼까? 유나가 아이의 손을 이끌어 말을 쓰다듬게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떨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말은 온순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나는 이런 일을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치료하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어머니가 유나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가 노력한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민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했을까요? 돈을 벌고 회사를 키웠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운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유나가 민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혁은 작업복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민혁 씨, 앉으세요. 유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민혁은 앉았어요. 유나는 서류 하나를 꺼내 민혁 앞에 놓았습니다. 석 달 수습 기간이 끝났어요. 평가 결과 합격입니다. 축하해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유나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대성산업 인수권을 논의할 시간이에요. 제가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유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읽었어요. 인수 금액 800억 원, 부채 전액 상환, 직원 전원 고용 승계, 박철수 대표이사 선임, 강민혁은 고문직 유지, 월급 500만 원. 민혁은 서류를 다 읽고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회사는 박철수 실장님이 경영하실 거예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민혁 씨는 고문으로 남아서 필요할 때 조언해 주시면 돼요. 물론 실권은 없지만 회사가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나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펜을 건넸어요. 민혁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이끌던 회사가 이제 전처의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나 대표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제가 과거에 대표님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아시잖아요. 민혁의 질문에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밤 생각나요. 전 혼자 제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가진 거라곤 위자료 5억밖에 없었죠. 눈물이 났어요. 25년간 바친 결혼 생활이 5억으로 정리됐다는 게 허무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날부터 5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말에 대해 공부하고 경영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손에 굳은 살 박이고 갈비뼈 부러지고 밤새 울기도 했어요. 유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이 배어 있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일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제가 강해진 건 일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혁 씨도 일을 시킨 거예요. 일하다 보면 변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유나의 말에 민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민혁 씨 변했어요. 석 달 전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태준이도 요즘 아버지 얘기를 가끔 해요. 아빠가 달라진 것 같다고요. 유나의 말에 민혁은 놀랐습니다. 아들 태준이 자신을 언급했다고? 태준이가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준이는 여기서 수의사로 일하잖아요. 민혁 씨가 말들 돌보는 걸 지켜봤대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민혁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민혁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태준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민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민혁이 말을 잇지 못하자 태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과거는 됐어요. 전 지금의 아버지가 좋아요. 말들 돌보는 모습 봤어요.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태준의 말에 민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아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자가 대화할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혁과 태준은 목장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밀린 5년치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냈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짓 용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기회를 주려고 하셨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빠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민혁의 말에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부자는 말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제주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숙소에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마부가 되기까지 허세와 오만에서 겸손과 성실로 그 변화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대성산업, 유나홀딩스의 인수돼 재기 발판 마련. 전문 경영인 박철수 대표 선임, 구조조정 통해 정상화 추진. 기사들을 읽으며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 손에 들어갔어요. 박철수라면 잘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새 출발이가 반갑게 다가왔어요. 민혁은 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새 출발아, 나도 너처럼 새 출발을 했어.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말은 민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민혁은 고삐를 잡고 초원으로 나갔어요. 제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 멀리 유나가 다른 말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유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유나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민혁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6개월 후
대성산업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박철수의 탁월한 경영 덕분이었어요. 직원들도 안정을 찾았고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유나 목장에서 마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재활승마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고 말을 통해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민혁은 이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민혁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가니 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혁 씨, 정직원 됐어요. 축하해요. 그리고 급여 인상합니다. 500만 원으로. 유나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유나는 차를 따라 민혁에게 건넸어요. 민혁 씨, 후회해요? 회장 자리 잃고 여기서 마부하는 거.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혼한 건 후회해요. 대표님한테 못했던 것도 후회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전혀 후회 없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일하는 기분이에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강민혁 마부님.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말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진정한 삶과 함께.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모든 걸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진짜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제주 하늘은 오늘따라 더 파랗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